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세 가지 공식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라고 했었죠. 등가속도, 가속도 운동일 때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2분의 S는 이것도 씁시다. V0T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요 두 가지식을 적절하게 섞으면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좀 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등가속, 즉 A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A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A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곳에 위에 있을 때 물체를 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자유낙하는 점점 속도가 커집니다. 즉 속도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가속도 같죠. 같으니까 점점 속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고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물체를 수직으로 던지는 운동.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물체를 가지고 이 수평면하고 수직으로 물체를 들고 위로 슉 던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위로 던지면 총력이 점점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 위에 있다가 다시 점점 다시 내려오겠죠. 원점으로. 그죠? 속력이 점점 처음에 컸는데 점점 줄어들었죠. 즉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올라갈 때까지 다르죠. 점점 속도가 주니까 아무튼 이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왜 하냐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의 그래프를 총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속도,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 다음에 시간, 위치.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자, 일단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얘는 x축은 t, y축은 a입니다. 가속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하다고 했죠? 빨간색 할까요? 일정하니까 0보다 크니까 점점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도 증가량입니다. 왜 속도 증가량이냐면 여러분들 이 공식죠. 이 공식을 보면 이 공식을 V-V0는 AT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V-V0는 AT래요. 근데 AT는 어디 있습니까? 이 A하고 이 T죠. 결국에 뭡니까?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AT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결국에는 속도 증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매우 중요해요. 면적이 속도 증가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으니까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 점점 속도가 커지고 있죠. 슉 커지고 있잖아요. 동일한 시간까지 여기까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기울기하고 여기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가속도. 면적은 변위. 근데 변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을 해볼까요? 요 사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쵸? 여기는 V고 여기 V. 그러면은 여기가 T라고 하면 이 사각형 넓이는 V0T죠. 가로 세로 곱하기 세로. 얘는 2분의 삼각형이니까 T 곱하기 여기도 길이니까 얘는 V-V0죠. 근데 V-V0 어디서 많이 봤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T AT네요.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S니까 결국엔 S는 아까 우리가 구한 공식이 나오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결국엔 S는 T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ST 이렇게 그릴 수가 빨간 걸로 할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고 했었죠. 접선의 기울기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커지는 것을 그래프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 점을 찍었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평균 속도를 알고 싶으면 하나의 직선을 긋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었다? 평균 속도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데 이번에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AT.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A예요. 그렇죠? 얘는 A인데 여기는 A, 얘는 마이너스 A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속도죠.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속도 감소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자,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물체를 보세요. 처음에 속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속도가 V0로 가면 이 속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죠. 줄다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처음에 V0였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점점 줄을 겁니다. 그러겠죠? 다시 속도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V0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있네요. 그렇죠? 그 점이 언제냐면 이 물체가 처음 속도를 갖고 있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가지고 최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속도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의 위치에 다시 도달을 할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기는 가속도.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죠?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면적이, 그쵸? 이동거리. 변이라고 합시다. 변이. 얘도 마찬가지로 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됐고, 얘는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변이 대신에 거리라고 합시다. 거리가 좀 편하겠네요. 거리. 얘는 플러스 방향, 얘는 거리. 마이너스 방향. 그럼 플러스 방향이 어디고 마이너스 방향이 어디냐? 우리 그때 이야기했는데 플러스 방향은 물체가 처음으로 이동한 방향을 플러스라고 본다고 했었죠. 이건 정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얘는 그러면은 플러스가 처음 방향이니까 얘 물체가 위로 슉 올라갈 때가 플러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즉 0 시간이 0일 때까지는 위로 올라갈 때까지 얘가 멈춰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까지 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요 삼각형은. 그러면 요 아래 삼각형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원래 위치로 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얘는 다시 처음 원점으로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죠? 여기가 아까 속도가 0이 되는 그 시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잘 두셔야 합니다. 분명히 뭐 문제 같은 걸 낼 때는 막 이런 문제를 주고 이 그래프를 주고 이거를 찾아라 혹은 이거를 그려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것만 주고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이것만 주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막 문제를 막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것만 알아두면 요 세 가지를 요 네 가지죠. 여섯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만 하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정리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뭐가 변하는 운동을 했냐면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운동 방향만 변해요. 뭐만 변한다고요? 운동 방향만 변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기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 가면 이런 기구가 있죠. 하나 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알겠네요. 얘는 회전목마는 축을 중심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쵸?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한번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운데 줄을 매달고 줄을 실과 매달려 가지고 한 사람이 손가락 끝에다 힘을 줘 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면 됩니다. 뱅글뱅글 돌리면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 여러분들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일까? 자, 그림 1-1-8과 같이 요걸 1-1-8과 같이 실에 공을 매달아 등속 원운동을 시킬 때 실이 끊어지면 공은 원에 접하는 방향, 이게 중요하겠죠? 원에 접하는 방향을 따라서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뱅글뱅글 돌리고 있다가 뱅글뱅글 돌리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물체가 여기 딱 왔을 때 이게 손을 놓잖아요. 손을 딱 놓으면 얘는 이 직선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지면 얘는 요 접선의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 이 순간이면
이 순간이면 이쪽, 이 순간이면 이쪽, 이 순간이면 이쪽, 이 순간이면 이쪽으로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원에 접하는 방향, 즉 접선 방향을 따라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알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는 속력은 일정했죠. 근데 둘 다 변하는 겁니다. 모두 변하고 모두 변하고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모두 변하는 운동. 이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운동이 다 이런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공, 농구를 슉 하면 농구공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슉 골대로 들어가죠. 요 농구공의 운동 명령. 그리고 대표적으로 진자가 있습니다. 진자. 근데 이 진자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요 바이킹도 최정점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 최종점에서 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바이킹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운동이 바뀌고요. 속도는 어디서 가장 빠를까요? 여기서 정점에서는 멈추니까 속도가 없을 것이고 0일 것이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요 정 아래의 사실로 빠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농구공도 슛을 하는 순간 속력이 있을 것이고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최정점에서 속도가 0 살짝 작을 것이고 여기 딱 들어가는 아무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진자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자의 운동을 보면 얘는 동일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시간 간격에다가 따라 사진을 찍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 이 간격 동안의 시간이 같대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0.1초라고 하면 여기도 0.1초, 여기도 0.1초, 여기도 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같은데 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거리가 점점 간격이 넓어지죠. 그 말은 속도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빠르다.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이 5번이 제일로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자는 속도가 점점 느린 속도가 점점 바뀌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곡선 운동의 운동 방향은 당연히 변하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방향도 변하기 때문에 진자는 속력도 바뀌고요. 운동 방향도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그림 1-1-11의 그림을 가지고 좀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때예요. 수평. 그 말은 어떤 사람이 꽁을 수평으로 던집니다. 사람이 꽁을 수평으로 확 던져요. 던지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요쪽 방향 요 바닥면하고 수평 방향은 속력이 일정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공기 저항이 없을 경우에 수평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고요. 수직 방향은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력이 일정하고 얘는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정하고 수직 방향도 만약 속력이 일정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질 수도 있겠죠. 사람이 사람이 물체를 이쪽으로 슉 던질 수가 있겠죠. 비스듬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수직 방향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는 얘랑 같아요. 그쵸? 이 부분하고 같잖아요.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처음에 자 얘는 점점 처음에 이쪽으로 던졌지만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방향은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위쪽 방향은 속력이 감소하면 왜냐면 중력 때문에 속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정한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속력이 없어지겠죠. 0으로 되겠죠. 그러면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아래로 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즉 이동 경로도 바뀌고요. 속도도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수평을 던진 물체하고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 운동.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배운 가지고 스키 점프에 나타나는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 같은 경우는 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속도가 A에서 B로 속도가 증가하지만 속도 증가하죠. 근데 가속도는 일정이죠. 그렇죠? 속도는 증가하고 가속도 일정. 이거 배웠네요.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즉 A에서 B로 갈 때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A에서 B. 근데 이제 B에서 C까지 올 때는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니까 B에서의 속도가 점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C까지.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뭐해서 B에서 C로 갈 때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그 다음에 C에서 뒤로 가면 얘 무슨 운동을 합니까? 곡선 운동을 하죠. 이걸 포물선 물선 운동. C에서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뭡니까? A에서 B는 속력이 일정합니까?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A하고 B는 아니고요. B에서 C는 뭡니까? B에서 C는 속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B에서 C가 맞고요. C에서 D는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증가하죠. 그래서 C하고 D는 아닙니다. 여기 선생님이 놓친 게 있는데 조건은 공기저항이었고요. 공기저항 없고 요 뭐라고 하죠? 아무튼 요 스키하는 사람하고 요 위에 스키대 잘 안 써지네요. 스키대 대의 저항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CD는 속력이 일정 운동이 아니겠죠. 이번에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한번 볼까요? 자, A하고 B는 직선 운동이죠. 직선 운동을 하면 속도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BC는 직선 운동하고요. 속력은 일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방향도 변하고요. 속도도 변하네요. 그래서 A하고 B 구간이 되겠네. A하고 B 구간만 속력만 변하죠. 그럼 방향만 변하는 구간이 있을까요? 방향 A하고 B 방향은 안 변하지만 속도는 변하죠. 그러니까 방향만 변하는 게 아니죠. BC는 방향 안 변하고 속도 안 변하죠. 그러니까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아니고 C에서 D는 방향은 변하지만 방향 변하고요. 속도도 변하죠. 그래서 얘는 없네요. 그 다음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C하고 D가 되겠죠. C하고 D. 그래서 요 스키 점프의 전 과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포뮬선 운동이 섞여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A에서 B, 등속 직선은 B에서 C, 그다음에 C에서 D 맞죠? 포뮬선은 C에서 D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세 개의 그래프 그리는 거. 세 개 그래프 그리는 거 있었죠. AT, 그다음에 VT, 그다음에 ST.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얘는 이거, 그다음에 얘는 이거 배웠었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가지 공식, 이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변화는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화 운동은 대표적으로 진자 운동.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에 분류해서 스키 점프에 나타나는 운동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뭐라고요? A4 용지 한 페이지 요약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